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1872년 영국에서 태어나 1970년까지 거의 한 세기를 살았던 위대한 지성인입니다. 그는 수리 논리학의 기초를 다진 학자이자 전쟁 반대 운동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평화운동가였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삶과 행복에 대해 깊이 고민한 철학자였습니다. 행복의 정복은 러셀이 58세이던 1930년에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나는 불행했다가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랜 전 쓰여진 책 속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는 현대문명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호소합니다. 러셀은 이런 우리의 문제를 마치 예언하듯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실제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창한 철학 이론이나 종교적 계율을 담고 있지 않아서 더욱 좋았습니다. 러셀은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행복이 운명이나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러셀이 말하는 불행의 원인과 행복의 조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선 불행의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러셀은 현대인의 불행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자기도취를 꼽습니다. 자기도취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도취에 빠진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주목받으면 불편해하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죄인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며 관계를 해칩니다. 셋째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부당하다고 느끼며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러셀은 이 모든 유형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고 지적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만 갇혀 있고 외부 세계와 진정한 연결을 맺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 찾아온다고 러셀은 말합니다. 무언가에 몰두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타인을 진심으로 도울 때, 아름다운 것에 감동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잊고 행복해집니다. 러셀은 불행의 두 번째 원인으로 과도한 경쟁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학교들도 다 서열화되어 있고 직장이나 친구들끼리도 서로 비교되고 경쟁합니다. 러셀은 이런 경쟁심이 행복의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흥미로운 관찰을 제시합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가 도시의 부유한 사업가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의 이웃과 비교하며 만족하지만 사업가는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행복의 비결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러셀은 세 번째로 현대인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짧은 영상들을 무한히 소비하며 극단적 흥분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루함을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낳습니다. 끊임없는 자극은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러셀은 적당한 지루함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창의성은 고요함 속에서 싹트고 깊은 사유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러셀은 더 나아가 지루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이것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함을 찬양하고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흥미로워야 한다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셀은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 단조로운 루틴, 극적이지 않은 하루하루.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기반이라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사람들과 식사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 이런 일상의 반복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 위에서 진정한 기쁨이 자랍니다. 농부는 매년 같은 계절에 씨를 뿌리고 수확합니다. 지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부모는 매일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재웁니다. 반복이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더 재미있는 것, 더 특별한 경험을 찾지만 정작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루함을 받아들이고 일상의 단순함을 즐길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찾습니다. 또한 과도한 흥분 추구는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파티에 가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흥분이 아닌 평온함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러셀은 현대인의 피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입니다. 육체적 피로는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생기는 피로로 충분한 휴식으로 회복되며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로는 다릅니다. 걱정, 불안, 질투, 후회 같은 감정들이 만드는 피로는 잠을 자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을 괴롭히는 만성 피로의 정체입니다. 러셀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피곤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계속 머릿속에서 되새기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러셀은 감정의 경제학을 제안합니다. 모든 일에 같은 강도로 감정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작은 일들은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부에서는 행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셀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열정을 꼽습니다. 여기서 열정이란 불타는 야망이 아니라 삶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애정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즐기고 자연을 관찰하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신기해하듯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셀은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나는 공식을 이해하고 싶고 역사를 알고 싶고 개와 고양이의 믿음과 환상에 대해 추측하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나를 살게 한다. 현대인은 종종 무감각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감동하는 것을 유치하다고 여기며 냉소적 태도를 지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삶을 메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열정을 되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며 감동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러셀은 두 번째로 애정을 주고받는 것만큼 행복의 확실한 원천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애정입니다. 피상적인 관계, 이익을 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들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애정은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유나 집착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러셀은 또한 사랑의 능력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애정은 낭만적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반려동물과의 유대감도 모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애정입니다. 러셀은 가족,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주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분명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의미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초월합니다. 나의 성공이나 행복보다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러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느꼈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소유하려 하고 자신의 불안을 아이에게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러셀은 말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투영하거나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부모가 자녀를 통해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려는 위험을 지적합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아이의 선택을 대신하고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기를 강요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러셀은 이렇게 답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이나 억압을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정도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야 하면서 거기에 대해 신비적인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이가 부모와 다른 가치관과 꿈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아이의 실패를 허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러셀은 자녀를 향한 불안을 경계합니다. 과부하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아이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는 부모는 오히려 아이를 약하게 만듭니다. 아이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성장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부모도 자녀도 더 행복해집니다. 아이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러셀은 또한 가족 관계가 주는 일상적 기쁨을 강조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는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거창한 사랑의 표현이나 희생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러셀은 또한 일이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행복을 주는 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적당한 난이도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조금 넘어서는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만족합니다. 둘째,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일은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파괴적이거나 무의미한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공허합니다. 셋째, 성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끝없이 실패만 하는 일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경험할 수 있어야 계속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넷째, 자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지시되는 일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러셀은 또한 일 중독을 경계합니다. 일이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과 휴식,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러셀은 행복한 사람은 관심의 범위가 넓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 가족, 직장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관심을 확장할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 미술, 독서, 등산, 원예. 무엇이든 순수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안식처가 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기분이 전환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도 중요합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환경운동,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 등은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의식을 줍니다. 러셀은 자신의 반전운동 참여를 예로 듭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고통이었고 삶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관심의 확장은 우리를 작은 자아에서 해방시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감정에만 몰두할 때 우리는 불행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연결되고 타인을 돕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러셀이 제시하는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을 거대한 삶의 흐름의 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자신을 고립된 개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고 세상은 세상입니다. 나의 생명은 짧고 더섭으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외롭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러셀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생명의 강물 속 작은 물방울입니다. 우리 이전에 수많은 세대가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수많은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속성의 일부입니다.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자녀에게 생명을 전하며 우리가 만든 것들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쓴 글, 가르친 지식, 심은 나무, 보인 친절. 이 모든 것이 강물의 작은 파문을 만들고 그 파문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개인적 실패나 성공은 덜 중요해집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음 세대가 이룰 수 있고 내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물방울은 사라지지만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러셀은 말합니다. 자신을 삶의 흐름과 하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것, 즉 삶의 지속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교적 영생과는 다릅니다. 개인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 인류 문명, 우주의 장엄함이 계속된다는 자각입니다. 이런 자각은 우리를 작은 자아에서 해방시키고 더 큰 의미와 평화를 줍니다. 이제 러셀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러셀이 행복의 정복을 통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행복은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도취, 경쟁심,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반면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타인과 진정한 애정을 나누며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고 넓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셀의 제안은 실용적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완벽한 삶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태도의 조정,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고요함을 즐겨보세요.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놓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진정한 인간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가족과 대화하고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 경험을 해보세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취미를 즐기세요. 러셀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삶이 가치 있었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언젠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러셀의 지혜를 빌려 같은 현실이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